철학은 인간의 어떤 그 전체를 탐구하는 거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학문이다. 다른 학문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이 부분만을 이렇게 탐구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심리학 같은 인간의 어떤 심리라든가 정치학 같은 전체적인 측면만 탐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철학은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전체를 탐구하는 거죠. 모든 물음은 이제 결국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걸로 이제 귀착이 된다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철학이 우리들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에서 다루는 문제는 사실은 그 답이 뭔지를 어느 정도 이게 암암리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그 철학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어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걸 또 개념적으로 분명히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인간이란 존재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뭐 철학에서도 아직 분명한 해답이 없거든요. 뭐 유물론적인 해석이 있는 것이고 또 생물학적인 해석이 있는 것이고 다양한 견해들이 이제 아직도 난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작업이 되는 것이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학문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사실 다 욕망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뭐 특정한 어떤 그런 욕망들에 의해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뭐 객관적인 이성이라든가 사고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우리들의 많은 활동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특히 이제 어떤 이기적인 욕망들 그런 것에 많이 좌우된다고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랑 어떤 뭐 사업상의 문제로 같이 토론을 할 때 그 사람을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하면 이렇게 안 먹게 된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이해관심, 이렇게 하면 너한테도 좋은 거야. 그 사람의 어떤 욕망에 이제 호소를 하고 그럴 때 오히려 더 잘 먹게 된다고 봤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뭐 욕망에 의해서 이게 항상 휘둘리고 욕망의 어떤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제 그런 존재라면 우리 인간은 뭐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욕망을 꿰뚫어보고 또 이제 그 욕망의 어떤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절망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상당히 좀 희망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면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 다 상당히 아주 정말 예리한 그 통찰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뭐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항상 좀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30살 되면서 쇼펜하우어가 신비주의적인 그 환희의 상태라고 말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명상 같은 걸 한 뭐 2년 가까이 좀 해오면서 그런 이제 결실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 순간에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원래가 이제 고통인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이기적인 탐욕, 욕망들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게 고통이었구나. 그런 욕망에서 이제 다 벗어나다 보니까 내가 예상치 못했던 기쁨과 충만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 세계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세계는 원래가 아름다운 것이구나. 근데 다만 이제 내가 욕망에 가득 차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염세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이제 뭐 그 상태가 항상 계속되는 건 아니죠. 계속되면 정말 놀라운 어떤 이제 정신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쇼펜하우어도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